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세 번째 등교 개학. 하지만 등교 개학을 거듭할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개학이 연기되기도 하는 등 서울 곳곳에서 잡음도 들려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코로나 속 3차 등교 개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6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등교 개학이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개학이 미뤄지는 등 서울에서 27개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소비 감소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상가와 가게를 예술적인 감각으로 꾸미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침체된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겠습니다. 네, 오늘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0일 고3의 등교 수업 이후 세 번째 등교 수업입니다. 대상 인원은 모두 178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77%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3차 등교를 하루 앞둔 어제 등교가 불발된 전국 534곳의 학교 가운데 수도권 소재 학교가 99%를 차지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수도권 내 유치원과 초, 중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이틀에 걸쳐 수도권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도 진행했는데요.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최근 강서 지역 학원 감염을 지역과 학교 내 감염 사례 기준으로 보고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학교와 유치원 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전원을 대상으로 격리와 검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진 결과에 따라 등교 중지나 원격 수업 전환에 대한 결정을 해당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신속히 협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긴급 돌봄 중지나 등교 중지 등에 대해서 우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4차 등교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대상입니다. 네. 지역 감염 사례 짚고 가보죠.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3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1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9명 늘어서 모두 11,59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서울에서 19명, 경기에서 12명, 인천에서 17명 등 수도권에서 집중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27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 속 이뤄진 3차 등교 개학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역 감염은 계속되는데 예정대로 3차 등교 수업이 진행돼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진 상황입니다.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틀 전 야간 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해당 학교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 도남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도남초등학교 역시 오늘 3, 4학년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확진자 때문에 미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된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곳 도남초등학교 앞에 교문은 굳게 닫혀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틀 전인 도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야간 경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간 경비원 근무 시간이 오후 5시께부터 오전 6시까지라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엔 지난주부터 등교한 초등학교 1, 2학년과 병설 유치원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는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3, 4학년의 등교도 연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생이나 교직원 중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걱정도 커지고 또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학교는 우선 오는 5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일정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가 끝난 후 추후 교육청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의 지침엔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주 1회 이상만 등교 수업을 하면 되고 학교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 측에선 긴급하게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고려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일정을 함께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도남초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행히 학교 내에서는 2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공공다중이용시설도 이달부터 2주간 휴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해당 시설을 찾은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확산 방지에 동참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며 운영을 재개했던 마포 구민체육센터. 수도권 확진자 급증 여파 속에 6일 만에 다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실내가 아무래도 침도 많이 튀길 거고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좀 코로나 확산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다시 숨통을 튄 미술관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역사관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재개했던 전시회를 최근 또다시 중단했습니다. 아쉽기는 해도 어쩌겠어요. 지켜야 할 거면 지켜야지. 이렇게 수도권 내 모든 공공다중이용시설이 오는 14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이태원클럽과 물류센터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정부의 조치입니다. 정부 주관 행사나 모임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수도권 소재, 실내외 공공시설 운영 중단 결정에 따라 6월 14일까지 수문장 기대우시고 취소됩니다. 경복궁에선 궁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개장 행사가 진행됐는데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로 궁의 관람이 통제되면서 행사도 함께 중단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많고 그래야 할 텐데 한적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한편 감염 우려가 높았던 헌팅포차와 클럽 등 8개 업종에 대해선 운영자재 권고가 내려졌고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길 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일부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이처럼 계속되어 온 코로나 확산 방지 노력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산발적인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소비가 줄진 않을까 상인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협 기자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 한 달째.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중 98%에 대한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을까? 재난지원금 좀 풀리니까 그래도 손님들이 이제 좀 많이 찾아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만큼의 이제 인파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파악한 결과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고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시장에서의 소비가 늘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인과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상반기 중 정부가 잘한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계 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지역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확산되는 지역 감염에 자칫 소비 심리가 위축되진 않을까 상인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감염이 또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가 더 조금
예전은 그 전보다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거 어떻게든 이제 다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님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편인데 언제 또 갑자기 또 손님이 줄까 봐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올 하반기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일 76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지원과 임대료 감면, 폐점 점포의 철거비 지급 및 재기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상점 조성 같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됐고 추후 공사를 거쳐 2022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북하자동 휴먼타운. 주택이 밀집한 이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년 전부터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 지난해 부지 매입비가 구비로 확보됐고 최근 해당 부지 용도 변경안이 서울시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내년 4월 착공해 2022년 6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12인실 규모로 운영되며 연간 300여 명의 산모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리원의 이용료는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공공에서 좀 책임감 있게 감염병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면서 신생아를 좀 안전하게 남은 2주 기간이라도 양육을 하자. 또 해당 건물엔 보자 건강센터도 함께 들어섭니다. 흩어져 있던 임신과 출산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 출산을 앞둔 부부들의 컨설팅부터 출산 이후 돌봄 서비스까지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돌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구비 8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한편 서울에선 유일하게 송파구가 지난 2013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광진구가 최근 미가루에 소재한 24개 업체에 대해 예술적인 감각을 동원해 가게를 꾸미는 이른바 아트테리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청년 예술가의 감각과 상인들의 고민이 만나 가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밋밋하고 특색 없던 담벼락을 노랗게 물들이고 지붕과 그 밑엔 은은한 조명을 두었습니다. 출입구는 인조 대나무를 세우고 흑자갈을 깔아 여느 카페 못지않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엄두도 안 나는데 이제 이런 기회를 주고 같이 의논하고 막상 또 실행을 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만족 있고 단골 손님들은 너무 잘했다고. 내부도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벽면을 짙은 파란색으로 칠해 산뜻함을 더하고 산발적이던 메뉴판의 크기와 형태를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결로 현상으로 인해 가게 곳곳에 누수를 보완한 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빗물이 좀 많이 새고 섭이 많이 치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해결이 된 거.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판매만 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손님들한테 질도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광진구가 구이동 미가로 골목의 음식점과 양복점 등 24개 업체에 대해 아트테리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트테리어는 예술이 가미된 인테리어라는 뜻으로 미가로 사업엔 14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업체당 100만 원에 한정된 예산이었지만 예술가들의 감각과 상인들의 고민이 만나 가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외관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뭔가를 좀 고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가장 좀 반응이 좋은데 이게 일부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된 업체들도 올해는 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올 하반기엔 미가로뿐만 아니라 지역의 40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트테리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서울 중심적인 명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약 30년 만에 달라지는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잇는 128km 길이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1991년부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사용됐지만 수년 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로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2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지금 건설 중인 거 아시죠? 네. 제2 순환고속도로는 있는데 제1 순환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게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아닙니까? 저 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국토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 외곽순환선이라는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명칭 제정 30년 만입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수도권 제2순환선과의 노선 체계를 감안한 것으로 표지판 교체와 정비 작업은 이달 초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두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이 기간 동안 도로정보 표지판과 미디어, 내비게이션 노선명 표출 등의 홍보 활동이 진행됩니다. 9월 1일부터는 변경되는 수도권 제1순환선이라는 명칭만 사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올 1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금까지 90억 원을 발행했는데 모두 완판됐습니다. 인기 비결은 뭘까요?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마트.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률도 높아진 겁니다. 제로페이 나왔을 때보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나오면서 결제 금액이 늘었고 최근에 진행했던 재난지금 지원금 통해서 더 결제 금액이 많이 늘었고요. 모바일 상품권은 한 전체 결제 금액에서 한 5%에서 15% 정도 일마다 다르긴 한데 그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확대됐고 자치구가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면서 이용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다 보니 사용이 편리하고 잔액 확인이 쉽다는 장점도 한몫했습니다. 이제 충전을 해놓죠, 조금씩. 할인하고 있고. 아직 안 되는 데가 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데 난 주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처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늘면서 지역상권은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평입니다. 특히 영세상인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데 지역상품권의 경우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우선 수수료가 안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매일 한 2-3건 이상은 최소한 2-3건 이상 매출이 나와요. 한편 서대문구에서 지금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 90억 원어치 판매됐고 최근 판매된 추가 20억 원은 판매 당일 완판됐습니다. 서대문구는 다음 달에 지역사랑 상품권 6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의 관련 예산 편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 4월 52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부담금 95억 원을 추가로 마련한 겁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의회가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2차 추경 예산은 95억 원 규모, 노원구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모두 21만 4,228가구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총 1,429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와 시비를 뺀 95억 원은 지자체 부담금, 노원구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1,429억 준 우리 노원구 구비 분담금 6.6%인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구 의회는 서기팔 위원장 등 모두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곧장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구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2차 추경안은 진통 없이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정해후 재개된 본회의에서도 2차 추경안은 의원 전원 일치 속에 최종 의결됐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차 추경의 세부 항목은 긴급재난지원금 94억 8천만 원, 접수창구 인건비 780만 원 등입니다. 한편 노원구 의회는 오는 9일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제239회 마포구의회 정례회가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진행되고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31건의 안건이 심의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희 의원과 김종선 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한편 본회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대중교통 대신 개인 이동수단 활용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용자분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